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고 있는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결 발표로 인해서 2.6%,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10% 넘게 상승 마감하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주를 살펴봐야 할지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대학에서는요, 여러분들께 테마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테마를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교육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오늘의 족집게 종목도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과 전략, 방송 이후에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깜짝 공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리미리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셔도 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주식대학, 주식대학이라고 저희 방송명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대학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바로 지난주에 공략 주셨던 한화오션, 현재 방송 공개 이후 6.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1%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주 전문가님께서 이 7월 25일 방송 중에서 깜짝 공개를 해주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조선주를 공략하자라고 이 하반기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주셨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1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 역시나 지난주 공략주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라는 방산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공개 이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등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주시면서 무려 16%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방송 중에 깜짝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방산 관련 이슈 여러 가지 짚어주시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방산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정말 공략 이후 놀랍게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료까지 준비해 왔는데요. 방송 중 이렇게 깜짝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 공략주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 모두 이렇게 저희 교육방에서 제공해 드렸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산업도 공개 이후 36%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국내 주식 안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6월 27일 방송 중 깜짝 공개해 주셨고 연일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매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전기술도 현재 16%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역시나 공략 주신 이후로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정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마주에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쪽을 살펴보자라고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셨고 이렇게 관심 종목, 쪽집게 종목까지 저희 교육방에서 제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16%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도 최근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14.9%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기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전문가님께서 워낙 저점에서 공략을 주시면서 14.9%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를 강조해 주시면서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빠른 수익 함께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테마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약 5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주가 급등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가가 지진부진할 때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주시면서 40%, 50% 가까운 상승률 안겨다 주고 계시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대학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증 사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인증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이고요. 오늘 이윤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윤호 교수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점심마다 돌아오는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이윤호 교수입니다. 자, 우리 간밤에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인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은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접근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FOMC 회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죠. 이 소식으로 뉴욕 증시는 2.6%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기분 좋은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부터 테마주 교육까지 함께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방송 중에 함께 해주신다면 테마주 교육부터 그 안에서 쪽집게 종목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을 좀 짧게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방산 빅4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방산 빅4 기업 중에서 한 기업만 아직 안 올라갔다. 네. 그게 오늘 올라가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사실 정말 이 수익률 표를 보면서 놀랄 정도로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방산 빅4 중에 이제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작년까지 이 굉장히 좀 실적이나 시황이나 뭐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데 주가가 낮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이번에 들어서 결국 한 주 동안 또 올라갔죠. 한 주 동안도 올라갔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 아직 안 올라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지난주 우리 이제 공략주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안 올라가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안 올라간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저 이윤호와 함께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된다. 괜히 테마주 매매를 뭐 스캘핑을 한다. 네. 하루 이틀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괜히 올라가는 중인 거 괜히 잡았다가 그 리스크에 그대로 당하지 마시고 그 결국에 잃거든요. 그런 거. 그쵸. 한두 번 이제 수익을 내도 결국에 손실이 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식대학에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테마를 미리 잡아서 좀 테마를 좀 미리 올라가기 전에 잡아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주 여러분들께 테마주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족집게 종목을 선별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두 종목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죠. 한국항공우주가 16%, 하나오션도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 어떤 테마인지도 중요하고요.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는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테마를 살펴보는지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테마주 교육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족집게 종목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난주 종목에 대한 리뷰도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테마도 궁금해요. 테마 교육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테마면서 네. 사람들이 좀 등한시하는 테마가 될 수도 있어요. 등한시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요? 그래서 제가 갖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등한시하다가 올라가면 그때 보지 말고 네. 우린 좀 미리 보자고요. 자, 어떤 테마일까요? 요새 날씨 어때요? 올 때 어땠어요? 너무 더웠어요. 정말 네.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부터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루 이틀 갈 때마다 네. 나중내 소리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그렇죠? 많이 더울 거거든요. 네.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찾는 거. 사람들이 찾는, 이제 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식품이에요, 식품. 이 식품이라는 섹터가 누군가는 저거 좀 그런데 기술주가 좋은 거 아니야? 기술주 좋은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익을 좀 쉽게 낼 수 있는 섹터는 이거라는 거예요. 평가 자체가 낮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이 왔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지금 폭염 경보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 메이크업을 하실 때 네. 혹시 좀 하고 오시는 편인가요? 저는 방송국 올 때 네. 기초를 하고 오는데 네. 오면 다 무너져 있어요. 오면 다 무너져 있어요. 땀 때문에. 그쵸. 네. 이게 아직도 무더위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벌써부터 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번 주 주말에는 음. 34도까지 오른다 하더라고요. 와, 34도 양반일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폭염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폭염 관련주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근데 폭염 관련주는 이제 또 폭염 테마 때문에 이제 폭염 이슈 때문에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 뭐가 있을까요? 폭염 때문이면 약간 에어컨 쪽 강할 것 같고 맞아요. 약간 음료 쪽도 강하지 않을까요? 뭐 음료, 네. 아이스크림, 그리고 폭염이면 또 이제 또 습한데 막 그 덥기까지 하면 벌레도 많이 나와요. 해충 관련주도. 해충 관련주도 이제 슬슬 움직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평가되었다 했죠. 저평가요. 식품, 그 중에서도 빙과류 봐야 된다. 빙과류요? 빙과류를 봐야 돼요. 좋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빙과류나 주류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해태제가 식품이고요, 차트가. 하나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네, 이게 갑자기 빙과류 얘기하면서 하이트 진로가 왜 나오냐? 우리 더울 때 네. 맥주 안 땡겨요? 맥주 먹죠. 그 더운데 맥주 한 잔 하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맥주는 뭐 맥주나 이런 주류 섹터도 굉장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해태 제과식품 같은 빙과류 섹터도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찾는 거는 이 빙과류 쪽이 더 가깝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섹터나 이 종목들,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섹터군이 바로 식품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빙과류 섹터라는 거예요. 음료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혜태자가 식품 차트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이거 어제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쭉 내리 깔고 있다가 이제 2024년 5월부터예요. 쭉 내리 깔고 있다가 한번 수급 딱 들어오면서 양봉 나오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 섹터, 예, 하이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지도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쭉 횡보를 하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쌍바닥, 삼바닥이에요 거의. 삼바닥권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상승 초입으로 들어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수급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좀 살펴가지고 좀 이런 테마를 미리 공략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첫 번째 테마주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식품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테마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빙과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빙과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현재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날씨와 관련해서도 빙과 쪽이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또 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이렇게 폭염이 오기 전에는 장마 기간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장마 기간 동안에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 연도에는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판매량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는 비가 주구장창 계속 온 게 아니에요. 아, 그쵸. 왔다가 멈춰서 잠깐 시원해지나 하면 더워지고 네. 거기서 이제 폭염이 시작되나 하면 폭우 오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여름이 아니라 이제 뭐 우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정도로 잠깐 왔다가 이제 바닥을 좀 적시고 나서 말려. 수증기 덥잖아요. 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어.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이 되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네.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의 이런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만 보고 이런 걸 이제 테마를 투자하기는 네.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금 모자란가요, 테마성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것만 있으면 요거를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른 종목을 다른 섹터를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이유, 우리 저 딱 이거 얘기하면 아실 것 같은데 25만 원. 25만 원이요. 네. 아, 네. 최근에 또 뉴스를 봤죠. 최근에 이제 전 국민 25만 원을 이제 지원하는 법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한 사람당 25만 원 받으면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3천만 명이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한 달에 한 3천만 번. 명이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얼마씩 풀릴까요? 지금 7조 원 가까이라고 네. 써놓으셨네요. 자, 써놨죠.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네. 거의 7.5조 원 규모의 원화가 한 달에 한 번씩 풀리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엄청난 그러면 금액이죠. 맞아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조라는 돈이 그냥 듣기만 해봤지 실제로 본 사람은 없을걸요, 거의? 근데 이렇게 7.5조 원 한 달에 요런 이제 돈이 시중에 풀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인플레이션이 또 도집니다. 네. 야, 우리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처음에 이제 민생 지원금 해가지고 40만 원 처음 나온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마트에 있는 삼겹살이든 무슨 식품 가격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되면요. 이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제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식품이든 뭐 다른 제품 등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식료품의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식품 관련주나 이제 소비 관련주들 볼 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아까 폭염도 그렇고 요런 이제 25만 원 지원법도 그렇고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다? 바로 이제 약간 이제 뭐 저평가도 되어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식품주. 요거를 네.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마를 공략하더라도 충분히 눌려 있고 실적이나 장래성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어 있지
아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면밀히 살펴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식품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좀 이따가는 여러분들께 이 안에서도 공략하기 좋은 족집게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식품 테마, 빙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빙과 안에서도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빙과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장마와 폭염, 이제는 열대야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 상황과 맞춰서 빙과 쪽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빙과 쪽을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빙과 쪽, 식품 안에서도 빙과 쪽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그렇게 네. 된다면 지금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혹시 또 다른 포인트가 남아 있을까요? 뭐 다른 포인트 하면 그냥 간단하게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건데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이 미국 기준이에요. 네. 미국 기준에서 금리 인하가 9월부터 상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먼저 상승이 나오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전문가님, 네. 보통은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면 좀 위험 자산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제약바이오 이쪽이 가장 수혜를 받는 쪽 아닌가요? 그쪽이나 뭐 제약바이오나 AI나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 장세 지금 보세요. 섹터 장세가 맨날 지속이 됩니까? 매번 바뀌죠. 매번 바뀌기도 하고요. 섹터 자체가 없이 개별 장세 나오는 날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개별 장세에서 뭔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보면 얘가 약간 이 회사의 가치 대비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30% 오르고 네. 20% 오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주를 공략해, 그러니까 기술주나 제약바이오를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으나 네. 개별 공략이 좀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개별 공략이요? 네, 개별주 공략. 이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sek터, 특히나 식품, 그리고 여름 들어서는 빙과류나 이런 주류 섹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전문가님, 할수 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최근 시장에서 좀 네. 제로가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콜라 이런 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제로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기업도 좀 제로를 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일단 그 제로 음료 관련해서는 웬만한 기업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쵸. 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붐이에요, 거의. 맞아요. 그리고 저도 뭐 한 6개월 전 방송과 지금 방송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네, 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마저도 제로를 굉장히 많이 찾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음료에서는 제로를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관대해요. 그런가요? 네. 아이스크림은 뭔가 어차피 살찌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만들 때 네. 이게 참 봐야 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뭐 설탕이 우유, 많이 들어가죠. 네,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유제품, 그러니까 네. 우유나 이런 지방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아이스크림은 제로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있으면 한번 먹어볼까 정도지. 네. 음료는 이거를 다 인공 감미료로 대체를 해서 맛을 낼 수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칼로리 자체를 낮추는 게 힘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뭐 제로를 여러 군데에서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이 있는 정도로 끝낸다. 자, 그러면 한번 관련주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빙과류와 주류 관련주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류는 잠깐 빼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 빙과류입니다. 자, 빙과류 중에서 다 한 번씩 들어봤죠? 다 한 번씩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빙그레, 네. 그리고 혜태, 크라운, 뭐 오리온, 롯데
이거 모르면 편의점만 가면 다 있죠. 네,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인지도 높은 회사들 아직까지 실적이나 주주 환원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눌려 있다. 자, 그럼 한번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오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요, 2024년부터 보면 지금 뭐 평단이 한 9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한 번 쭉 빠졌어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좀 개별 악재가 있었는지 한 번 쭉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더 빠졌습니까? 더 빠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장에서 3% 이상의 반등, 즉 상승 초입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제가 보겠습니다. 자, 크라운제가도 2024년 5월부터 보면요. 2024년 5월부터 한번 그 빙과류나 뭐 요런 것들 때문에 한번 쭉 상승 나왔다가 한번 쭉 빠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집니까? 쌍바닥 한 번 더 딱딱 짚고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려다 말았어요. 이것도 상승 초입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산 사람들이 최근에 많으니까 이것보다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류 섹터. 그냥 네. 간단하게 보자고요. 아까 한번 봤지만 얘도 이제 최근에 한번 거의 한 2, 3바닥 찍고 나서 쭉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뭐 10%, 20% 이상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섹터가 꾸물꾸물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럴 때 여러분들께서 잘 공략하셔가지고 짧게 수익을 좀 탁 가져가야 된다. 좀 얍삽하지만 네. 좀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빙과류 테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쪽집게 종목 준비되어 있고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너무 앞말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다가 그냥 제가 그냥 공개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깜짝 그냥 공개 갑자기,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공개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 그냥 함축해서 보면 이 회사는 뭐 당연히 유제품이나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아까 그 테마 짚어드렸던 데에서 이미 딱 나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와서 맞춰보셔도 됩니다. 자,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리고 주주 환원으로 꾸준하게 우상 영향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눌린 회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 있으세요? 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스크림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메로나, 뭐 스크류바, 네. 뽕따 이런 거.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올 때? 메로나.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 기업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딱 여기 보시면 그냥 다 우리가 평소에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바로 이제 또 정답을 이 종목을 맞춰주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내가 그러네요. 공개하기 전에. 시청자 참여 네. 게시판에서 이 화면 나오자마자 어떤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맞춰버리시네. 자, 여기 파이팅하는 무진님이시거든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부터 쭉 이어서 볼까요? 자, 이 실적을 봐야 됩니다. 이제 이 회사가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실적이 여기 보시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1.3조 원, 거의 1.4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실적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아래쪽에 있는 빨간 칸 볼게요. 아래쪽 빨간 칸. 자,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46%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유보율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와중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 뭐 매출액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8,800억밖에 안 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못해도 1조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눌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당 배당금이 뭐 2021년, 2022년도 그렇고 이게 적자가 났을 때도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흑자가 났을 때도 배당을 하고 또 이렇게 실적이 크게 뛰었을 때는 2,600원까지 배당금을 확대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배당 성향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이런 주주로 환원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주가가 눌려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 배당 수익률이 지금 기준으로 2.9%거든요. 지금 웬만한 정기예금 들어가도요 3%에서 3.5% 사이. 그렇죠. 예, 좀 근데 그건 이제 원금이 좀 이렇게 딱 굳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저평가기 때문에 원금 뻥튀기도 된다. 이렇게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뭐 원금까지 이렇게 좀 주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차트를 봐야 돼요. 이 차트를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6만 원대에서 이번에 초에 계속 놀다가 주가 그냥 쭉쭉쭉 어때요? 한 번씩 쉬어가면서 쭉쭉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살짝 이 조정간이 좀 길죠. 근데 이 조정간이 긴데 최근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좀 횡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러다가 이제 여름 테마 저평가 뭐 이런 것들 다 겹치고 뭐 배당 관련된 이야기 또 나온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이 회사. 그러면 전고점 11만 8천 원 우습게 돌파할 겁니다. 예. 전고점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낙에 시장 장악력이 큰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네. 운영 자체가. 예,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같이 테마주 매매하고 싶으면 뭐다?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저와 함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빙과류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적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리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빙과류, 식품 중에서도 빙과 쪽 어느 기업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게시판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또 깜짝 공개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오늘 기업에 대해서 차트도 보여주셨는데 네.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 지금 시간이 조금 넘어갔으니까 빨리 보도록 할까요? 네. 쉽습니다. 자, 요거 맞추시는 분 계시면 그냥 제가 있는 데에다가 이 전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네. 이 다음에 말씀드릴 족집게 종목 한 번에 다 공개해 버릴 거예요. 두 예. 가지나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다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주 우리 어땠어요? 한국항공우주 흥하해요. 지난주 또 수익률이 너무 좋았죠. 그쵸? 16%, 10%. 응. 지난주 두 종목 모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업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많이들 와서 맞춰보세요. 네.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이름으로 옳은 것은 1번 제롬 파월, 2번 크리스토퍼 윌러, 3번 제닛 옐런. 정답 아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퀴즈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이름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퀴즈인데요. 사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맞추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퀴즈입니다.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벌써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우, 아까부터 이 눈여겨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네. 굉장히 잘 맞춰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지금 바로 공개하고 시작할까요? 공개해 주시나요? 네, 그 한번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를 또 깜짝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빙과주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있는데 나도 퀴즈 정답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퀴즈 정답도 맞춰보시고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는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바로 넘어가시죠. 지금 뭐 시간도 애매하니까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자, 또 이거 말고도 저 아까 뭐 25만 원 그런 거 말고도 네.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이슈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맞죠. 바로 하마스 수장이 피살됐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 당시에 막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이제 슬슬 막 갈등 시작할 때 네. 그때 시장 상황 어땠습니까, 아나운서님? 시장 상황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올라간 게 물류예요. 해운. 오, 그리고 맞아요. 유가. 네. 왜냐하면 뭐 홍해라든지 뭐 네. 요런 이제 뱃길을 막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상 운임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그 해당 관련된 종목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이나 뭐 요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상승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마스 수장이 피살이 됐다는 거는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이제 서서히 떠오르다가 한 번에 뭔가 이제 이스라엘이 뭘 하든 하마스가 뭘 하든 팍 하고 뛸 때가 있어요. 분명히 뉴스에서 도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전에 우리는 뭐다? 해운주 봐야 된다. 교수님,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네.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이 나오지 않은 쪽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데 네. 오늘 장에서도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추후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보죠. 네, 좋습니다. 제가 왜 가지고 나왔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 일단 보시고 지금 이제 또 해운 관련된 테마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나왔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죠. 네. 자, 일단 대한해운과 이제 HMM. 이 모를 수가 없는 종목들이죠.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 대한해운은 이때 이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한번 쭉 상승 나왔다가 쭉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이제 슬슬 횡보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쭉 가다가 잠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의 차트입니다, 둘 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해운 섹터 자체에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요. 섹터 흐름이 나올 때 해운주는 항상 한 번씩은 껴 있었어요. 네. 이번 주 우리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이 나오네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갖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이 회사는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해상 운송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테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해운주가 상승 나올 때마다 좀 크게 상승을 보였나요? 대장으로요. 대장주인가요? 네. 이게 오. 덩치가 큰 회사가 아니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그래서 그런지 대장주로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못해도 2등주까지는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미 공개가 되어 있다. 이미 두 네. 번째 종목도 공개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에 대한 설명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육 테마는 바로 해운입니다. 해운주 오늘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전일 장에서도 해운과 석유 관련주들 급등세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해운과 석유 관련 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하마스 수장 하니에의 피살 사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해운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운주 그리고 첫 번째 빙과류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종목까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셔도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공략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운주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회사를 좀 해운주 중에서도 네. 요거 봐야 되는 이유. 해운주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그 상당히 전까지 다 많으니까. 많으니까 전까지 이제 제가 핵심적인 거 짚어드렸으니까 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회사는 여기 딱 보면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어디로 이제 해상 운송을 하는지 요 지도만 딱 봐도 여러분들께서 뭘 아셔야 되냐면 꽤나 멀리 왔다 갔다 하네. 그냥 단순하게 네. 이러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구나 이 회사가. 네. 그러면 해상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이 회사의 주가나 뭐 실적 같은 것도 수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안정적입니다. 사실 2021년에 이때 살짝 뭐 영업 적자가 나긴 했었는데 요 빨간 칸이에요. 첫 번째 빨간 칸.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1,700, 1,600억으로 다시 올라오고 영업이익이 저는 이게 조금 참 이 회사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297억, 246억으로 거의 영업이익률이 15%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15% 내외가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제 아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이제 회계 쪽 이제 좀 아시는 분들 이제 뭐 이런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런 네. 영업이익 15%, 2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파란색 칸 보이세요? 이 파란색 칸 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도 어때요? 이전부터 101%, 90%, 86% 점점 감소 추세네요. 감소 추세예요. 이거 계속해서 빚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좌 비율 어떻습니까? 156%, 166%,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네. 유보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회사의 고가는 늘어나는데 많아지는데 회사의 부채는 적어진다? 그런데 주가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오. 이 회사가 대장주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소진율 지금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 시가총액 나와 있는 부분을 볼게요. 두 번째 빨간 칸 보시면 외국인 소진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죠. 네.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어떻게 될까요? 유입이 되면서 저평가된 거 없나? 이렇게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회사가 눈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에 요 회사 미리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홍해리스크 당시의 주가 흐름을 좀 볼게요. 이제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이제 주가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쭉 이제 요 앞에 최고점 5,300원 있죠. 5,300원 나왔을 때가 이제 이 실적이나 요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건데, 여기서 쭉 눌리다가 홍해리스크 때 대장주로서 한번 쭉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눌리다가 이제 또 상승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운 족집게 종목에 대한 설명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해운과 석유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게 해운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기업은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운주 안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운주 한 종목은 투자하고 싶었는데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기업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운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눈빛이 약간 그래서 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따라가도 되는지 혹은 조금 기다렸다가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얘가 쭉 눌리는 와중에 이제 추세 전환을 순간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하려는 건지 네. 단기적으로 쭉 하고 폭발하는 건지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근데 두 번째인 이렇게 시세 분출이 갑자기 나와서 20% 그러니까 대장주 중에서 30% 40% 상승 나온 애들은 위에서 잡았다는 게 맞죠? 거기서 잡았으면. 근데 차트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자, 2024년 기준입니다. 자, 요 방금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어제 장에서 11%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상승세를 쭉 유지를 하고는 하는 척 하다가 우리가 방송하는 와중에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가요? 네. 한번 좀 가까이 볼까요? 자, 가까이 보시면 자, 어제 11%, 오늘 위아래 이제 꼬리 쭉쭉 달면서 지금 2,625원에서 놀고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표현한 게 뭐냐면요. 우리 버스 타죠. 네. 네, 이제 버스가
왔어. 근데 내가 늦잠을 잤네. 내가 늦잠을 자서 이제 지각을 할 위기가 딱 왔네. 버스가 딱 와가지고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앞에 갑자기 뭐가 길을 딱 막아가지고 버스가 딱 선 상황이야. 네. 버스 막차다 거의. 네. 예,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지금 뭐 이게 사실 11% 상승 나오고 오늘 뭐 한 8% 정도 상승이 그쵸? 더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네. 초입이에요, 초입. 자, 여기 오. 어때요? 여기 앞쪽에 차트. 여기 앞쪽에 차트 지금 2,800원, 2,6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빠진 거죠. 네. 요건 기술적인 반등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료 있죠. 뭐 하마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류 관련된 이슈 그리고 물류 섹터 자체가 순환이 지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평단 이제 최근 한 1, 2개월 내 평단인 2,500원을 다시 찍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오히려 상승 나오고 음봉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있다. 더 올라가지 않고 뭐예요? 기대 이거 딱 뭐예요? 지금 탈 때다. 오. 네, 쉬워요. 이 테마주는 그냥 요런 여러 가지 뭐 섹터의 신호들이라든지 개별주들의 신호를 딱 보면 요걸 지금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말고도 시황이 더 중요합니다. 네. 소식이나 뭐 우리나라 뭐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걸 딱 봤을 때 지금 요 종목 버스가 가다가 멈췄다. 잠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해운 테마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상승을 하다가 음봉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7%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바로 상승 초입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상승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운 테마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테마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 테마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1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주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신 분들은 16% 그리고 10% 가까운 상승률을 가져가셨으니까요. 지난주 상승 테마 함께 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 1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항공 우주도 지난주 이후로 한 주 만에 16.6%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딱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전문가님,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드릴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아까 퀴즈를 냈잖아요. 네. 그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맞추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종목 2개 종목 2개. 다 지금 공개해놨습니다. 공개가 됐나요? 네, 공개를 다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와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따가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상승 막 20, 30% 올라간 그런 이제 위험한 테마 잡지 마시고 우리 주식대학 그리고 저 이윤호와 함께 미리 잡는 테마주 매매를 하셔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 그리고 편하게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빙과류 쪽이었습니다. 식품 안에서도 빙과 쪽을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이 빙과 쪽이 이러한 테마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업은 실적에 비해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해운이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다시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해운 쪽도 살펴보자라고 두 번째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업 오늘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는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번으로 주식대학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